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하버드대 행복학 명강의 느리게 더 느리게 마지막 편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원망하기를 멈추어라. 인생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짜증날 때라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종 인생은 우리 뒤통수를 쳤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다정하게 사탕을 내밉니다. 말 그대로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웃음이 날 때도 눈물이 날 때도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늘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원망합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운명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합니다.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친구를 원망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근거가 타당해도 결국 원망은 감사와 기쁨을 전부 앗아갑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도 없습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이 당신에게 신레몬을 준다면 그것을 달콤한 레몬네이드로 만들어라. 인생이라는 레몬을 신곳으로 남겨둘지 아니면 달콤한 레몬네이드로 만들지는 온전히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레몬을 맛보자마자 진저리 치며 포기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솜씨 좋게 손질해서 달콤하고 시원한 음료로 만들어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우간다 출신의 파시르 라마다는 시각장애인 권투 선수로 유명합니다. 그는 원래 어엿한 직장과 가정을 지낸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불행이 연달아 그를 덮쳤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내가 그를 떠났으며 형제 자매들도 그를 모른 척한 것입니다. 그 후 그는 마을의 한 이슬람 사원의 도움을 받으며 옆집의 고아들이 끓여다 주는 죽을 먹고 연명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가족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이해했습니다.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제 살 길은 제가 찾아야죠. 게다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싫습니다. 그는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한편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권투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눈이 멀기 전 한때 권투를 했던 그였지만 시각장애인이 된 이후로는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청각과 후각을 동원해서 상대방의 위치와 방향을 느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된 훈련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또한 자신과 마찬가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가지 활동을 벌였습니다. 오늘날 그는 우간다의 영웅으로 우뚝 섰습니다. 우간다의 맹인 체육협회 협회장은 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마다는 실명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권투계에 기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강인한 의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근성과 긍정적인 태도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평소 원망이 몸에 밴 사람은 조금만 손해보는 일이 생겨도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여기저기 하소연을 하고 다닙니다. 또한 조금만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도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아무 문제없이 완벽하게 굴러가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가끔씩 손해보는 것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실패하는 것도 좌절하거나 문제가 닥치는 것도 모두 인생의 한 부분이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차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차라리 겸허히 받아들이는 편이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하고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인 채 원망만 늘어놓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힘들지만 남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결국 모두에게 외면받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고리입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고통 속의 일생을 보내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원망하기를 멈추십시오. 남을 원망하면서 동시에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원망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최근 병원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2명의 환자가 연달아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이 병원의 환자들은 전부 앞날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투병하던 동료가 세상을 뜨자 남은 환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가혹한 운명을 원망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마치 병원 전체가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결국 주치의는 특단의 조치를 정신과 의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오랫동안 면담을 진행하는 의사는 환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암은 절대 불치병이 아닙니다. 암은 2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조기, 다른 하나는 말기입니다. 조기 암 환자는 완치가 가능하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기암 환자 또한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치료를 통해 나을 수 있는 경우와 완벽히 나을 수는 없지만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 경우입니다. 나을 수 있는 분은 당연히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나을 수는 없지만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 분도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료기술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결국 사망하는 경우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면 물론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 속하신다면 이 역시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사망했으니까요. 여기까지 들은 환자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병원 안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그림자 역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고통도 당연히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이를 아무리 원망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고통의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행복해질 길을 스스로 모색합니다. 원망할수록 고통이 더욱 깊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고통과 좌절은 모퉁이에 해당합니다.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퉁이를 돌아 나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하늘만 원망하며 주저하지 말고 과감히 발걸음을 떼십시오. 행복해지려 노력하지 않고 원망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버드 행복 노트. 감정은 2가지 요소의 조합에 영향을 받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발생한 일과 내재적 반응, 발생한 일에 대한 반응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적인 요인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내재적인 반응은 자신의 뜻대로 온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행복과 불행이 갈립니다. 내재적인 반응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안 좋은 일 속에서 좋은 일을 찾아라. 로마의 신 오비디우스가 말했습니다. 1년 중 맑은 날과 흐린 날의 비율을 계산해 본다면 태양이 얼마나 공평하게 세상을 두루 비추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주 나쁜 일에도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믿지 못한다고 해도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평상심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음을 깨닫고 늘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은 나쁜 일일 뿐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좋은 일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쁜 일 속에서도 좋은 면을 찾아냄으로써 일 자체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포모나 대학의 수잔 톰픈스는
캘리포니아 대화재 때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을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 뒤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람은 대화재에 대해 그래도 좋은 면이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가 됐습니다. 새로운 계기를 찾았습니다. 가족이 모두 안전한 것만도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긍정적이라고 해서 화재 자체를 좋은 일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서 좋은 부분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또한 이후의 추적 조사를 통해 그녀는 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실제로 더 많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기보다는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며 훨씬 낙관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또한 그 때문인지 신체적인 문제나 질병도 적었습니다. 긍정주의가 몸과 마음의 건강에 훨씬 유익하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입니다. 삶은 거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얼굴로 있느냐에 따라 삶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내가 웃으면 웃는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눈물을 흘리거나 화를 내면 삶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를 대합니다.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심지어 절망에 빠져버린다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생활 전반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일 자체보다는 거기서 파생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더욱 괴롭고 힘들어집니다. 카네기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하게, 건강한 생각을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참한 생각을 하면 비참하게, 두려운 생각을 하면 두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금 삶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는 곳일지라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면 그림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밝은 빛을 보고 싶다면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운명은 일부러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가짐에 따라 그렇게 느껴질 뿐입니다. 나쁜 일 속에도 좋은 일면은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향해 나아갑니다. 만약 10년 전의 그 화재만 아니었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멀쩡한 직장과 행복한 가정이 있었을 텐데. 평소 데니얼은 거의 입버릇처럼 이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10년 전의 화재로 그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던 그는 직장을 잃었고 곧 아내마저 그를 떠났습니다. 결국 그는 홀로 거지 생활을 하며 이곳저곳을 전전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평소처럼 길가에 엎드려 구걸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수그린 채 처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 푼만 도와줍시오. 저는 불쌍한 장님입니다. 지팡이 소리가 그의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그에게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데니얼은 그것을 받아서 찬찬히 만져본 후 깜짝 놀랐습니다. $100짜리 지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듭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진짜 마음씨가 좋은 분이시군요. 사실 저는 예전에 두 눈이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에 바로 이 거리에 있던 한 술집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상대방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다가 곧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나 역시 그때의 화재로 시력을 잃었답니다. 게다가 얼굴에 큰 화상도 입었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에 휩싸여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신은 내게 너무도 불공평합니다. 같은 재앙으로 똑같이 장님이 되었는데 한 사람은 돈이 있고 한 사람은 거지 신세라니요. 그러자 상대방이 그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신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보이지 않으니 대신 귀가 점점 더 예민해지더군요.
예전엔 들으면서도 구분하지 못했던 소리들을 구분하고 좋고 나쁜 소리도 구분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자 이것도 나름대로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불행이라도 반드시 좋은 점이 한 가지는 있게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음향 기기를 파는 사업을 시작했고 다행히 성공했답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그 일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 부자가 될 수도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당연히 불행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단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복제되며 그 악순환이 계속될 뿐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을 얻는 가장 좋은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행복 노트. 진정한 행복은 고난과 좌절의 시험을 이겨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 세상에 나쁜 일을 당하고도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다만 긍정적인 사람은 그 속에서도 좋은 점을 찾아냄으로써 나쁜 감정을 이겨내고 행복을 향해 성큼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지만은 하늘이 자신을 보살펴주고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벽에 부딪힐지라도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의 말처럼 오늘이 비참하고 내일은 더욱 비참할지라도 모레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다만 불행이 닥치면 대부분의 사람은 내일 저녁에 죽어버리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신은 세상의 고통과 기쁨을 동일한 비율로 흩뿌립니다. 그래서 늘 행복하기만 하거나 항상 불행하기만 한 인생은 없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으면 순조로울 때도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어려울 때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에 인생 전체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늘 긍정적인 태도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문제나 어려움도 인생의 한 부분으로 겸허히 받아들임으로써 자칫 몸이 건조해질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제대로 대면해보지도 않고 실망과 절망이라는 껍데기 속에 들어박혀 온종일 원망과 슬픔을 뱉어냅니다. 인생의 문제를 대하는 두 가지 상반된 태도에 대해 사르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은 이런 점이 다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아무리 안 좋은 일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흔히 시간의 이야기다 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슬픔, 상처, 치욕, 고통, 실망 이 모든 것을 잊히게 하는 힘은 오직 시간에만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시간의 힘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닥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당연히 괴롭고 힘든 감정이 생기겠지만은 이 또한 시간과 함께 지나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나갈 것을 알기에 자신의 실패하는 것도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도 모두 거부하지 않고 허락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또한 반드시 좋아집니다. 이를 인생의 신조로 삼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생기거나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이 찾아올 때 스스로를 일깨웁시다. 자신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내일의 새로운 태양을 맞이할 자격이 있고 똑같이 새로운 하루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대면할 용기만 있다면 모든 것이 반드시 좋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도의 고통이야말로 정신의 최후 해방자다. 이러한 고통만이 비로소 인간을 크게 각성하고 깨닫게 한다. 고통의 경험과 감정은 인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인생의 참된 모습을 깨닫고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장통을 겪은 사람만이 남을 용서하고 포용하며 모든 것을 이해하는 넉넉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미국 미시시피주 옥스퍼드에서 어려서부터 문학에 탁월한 재능을 보인 청년이 살았습니다. 일찍이 창작 활동을 시작한 그는 문학계의 거장이 될 날을 꿈꾸었습니다. 그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시였는데 특히 애달픈 정서가 가득한 낭만파의 시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늘 시와 문학만 가득했기 때문일까요? 그는 좀처럼 현실 생활에 발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측에 의해서 일했지만 반년도 안 되어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로 선원, 페인트공, 영업사원 등 여러가지 직업을 전전했지만 역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흐르고 홀로 그도 서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혀를 찼습니다. 우울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이기지 못한 그는 결국 고향을 떠나 뉴올리안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노 작가를 만났습니다. 노 작가는 시대에 빠진 그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뤄놓은 게 없어도 괜찮네. 결국 다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시간 문제일 뿐이네. 자, 고향으로 돌아가게나. 가서 먼저 그 작은 마을을 소재로 글을 써보게. 노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초심을 회복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두문불출하며 소설 창작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고향을 소재로 한 소설을 써 문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마침내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했습니다. 그가 바로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하나로 추앙받는 윌리엄 포크너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모든 사람이 거치는 필수 코스입니다. 어차피 모두가 거치는 과정이라면 눈물을 흘리고 원망하는 대신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끝까지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상황은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시간뿐입니다. 마음이 먼저 꺾이지 않으면 언제나 희망은 있습니다.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한 고난과 역경은 반드시 당신을 절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버드 행복 노트. 모든 불행이 재앙은 아닙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불행이 곧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성장에는 반드시 고통이 뒤따르며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당장의 불행과 어려움이 미래의 행복을 빼앗지 못하도록 긍정적이고 바른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합시다. 줄이 끊어진 바이올린. 그래도 연주는 계속된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올레 불이 파리에서 연주를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바이올린의 A현이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당황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세 줄만으로 남은 파트를 완벽하게 연주해냈습니다. 이후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는 인생과 같습니다. 줄 하나가 끊어진다면 나머지 세 줄로 끝까지 연주해야 합니다.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은 많지만 자기 자신을 바꾸려는 사람은 얼마 없다.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외부 환경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사실 문제 해결은 바로 자기 자신, 그것도 마음을 바꾸는 것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마음을 바꾸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성격이 바뀝니다. 그리고 성격이 바뀌면 인생도 그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대략 2세기 반 전 프랑스 리옹에서 성대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화기애애한 파티 분위기는 그러나 몇몇 손님이 한 역사화의 의미를 둘러싸고 쟁론을 벌이면서 험악해졌습니다. 파티 주최자는 곧 기지를 발휘해 곁에 있던 시종을 불러 그림에 대해 설명해보라고 청했습니다. 사람들은 한낱 시종이 무엇을 알겠느냐는 눈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미천한 시종이 그림의 주제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술렁댔습니다. 그만큼 시종의 설명은 심도 깊고 세밀했으며 점점 관점 또한 반박할 여지 없이 완벽하고 신선했습니다. 한 손님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시종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어떤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셨소? 그러자 젊은 시종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주 많은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며 가장 많은 것을 배웠던 학교는 바로 역경이었습니다. 이 시종의 이름은 장자크 루소였습니다. 루소는 평생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사회의 각 방면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고 이해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방대한 지식을 습득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위대한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수없는 성공의 명화가 바로 그곳에서 싹트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을 때마다 전쟁이 끝난 후 강단에서 강의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내용은 수용소 내부의 심리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상상을 하면 당장 겪는 고통과 어려움도 모두 심리학의 연구 주제로 변했습니다. 그는 이 방법으로 참혹한 현실을 견디고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단 한 가지, 어떤 태도로 역경을 대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자유만큼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 자유가 있는 한은 아무도 나의 허락 없이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역경과 고통은 한 사람의 정신적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가는 모든 일이 순조롭고 평탄할 때가 아니라 온갖 고난과 역경이 몰려올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어떠한 시련에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밝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스 제임스는 이런 분석을 남겼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입니다. 후자는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늘 도망치며 쉽게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이런 일들을 기다리는 것은 고통과 실패뿐입니다. 하지만 의지가 강한 사람은 타고난 강인함과 인내심을 기반으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꿋꿋하게 이겨내는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경은 줄 하나가 끊어진 바이올린과 같습니다. 줄 하나가 끊어지면 물론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아예 연주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활을 움직인다면 줄이 모두 온전할 때처럼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낼 수 있습니다. 단 줄이 끊어지는 순간 연주를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해낼 것인지는 모두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버드 행복 노트. 진정한 행복은 고난과 좌절을 이겨낸 것입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행복을 찾고 발굴하십시오. 그 편이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적극적으로 찾고 갈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하버드대 행복학 명강의 느리게 더 느리게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